안녕하십니까. 신직업의 발견 유혜인입니다. 11월에는 고령화 시대 유망 직업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 뵙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친환경 장래 지도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자연 친화적으로 만든 관인데요. 최근 장래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친환경 장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장래라는 절차도 우리에게 가깝고도 또는 멀기도 한 존재인데요. 거기에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친환경이란 단어가 접목이 된 겁니다. 오늘 신직업의 발견에서는요, 친환경 장래 문화를 선도하는 친환경 장래 지도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직업의 발견에서 11월 한 달간 고령화 시대 유망 직업을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친환경 장례 지도사입니다. 높은 장례 비용과 허례호식에서 비롯된 장례 문화를 개선하고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장례를 선도하는 친환경 장례 지도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의 신직업, 친환경 장례 지도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친환경 장례 지도사 이종행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우리 상포 협동조합 김만태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선생님, 저희 신직업 발견 첫 번째 공식 질문인데요. 지금 무슨 예.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네. 배웅해드리고 또 유족분들의 슬픔과 아픔을 위로해드리고요. 장례의 진행 절차와 네. 친환경 장례 문화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알리는 장례 지도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친환경 장례 지도사 이종행 선생님 나오셨고요. 김한태 선생님, 네. 예, 지금 무슨 일 하십니까? 예, 저는 친환경적이고 건전한 장례복지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네. 일하는 우리 상포 협동조합 이사장 김한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같이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이참에 제가 이제 상포 협동조합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상조라는 얘기 많이 듣는데 상포라는 얘기도 좀 처음 듣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소개 겸 홍보 겸 협회 자랑도 좀 해주시고요. 예,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본래 이제 우리 장례 문화를 선도한 업체가 전부 상조회사인데요. 본래 그 상조회사는 일본에서 호조회가 들어오면서 상조라는 용어가 생겨서 오늘날까지 불러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그 장례 문화는 본래 상포계의 문화입니다. 예, 그 포자가 그러면 배포자, 그렇죠. 삼배구. 이를 상자에 아까 배포자를 여쭤봤어요, 사실. 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전통 장례 문화의 용어가 되고요. 아유, 잘하시네요. 예. 그 상포계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6, 70년도에 그 워낙 장례 비용이 어렵고 네. 가난해서 하다 보니까 이웃집 그 옆집들이 그렇죠. 전부 다 개를 모아서 예, 예. 뭐 뒷집에서 막걸리 한 말, 맞습니다. 앞집에서 예, 예. 쌀 한 말 해서 전부 재물을 모아서 장례를 치렀거든요. 예, 예. 그 개가 각 마을마다 형성되어 있던 개가 바로 상포개의 아이고, 문화였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일단 그게 전신이고 어떻게 보면 예. 모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작가님하고 얘기하신 거 봤더니 업계 최초로 저희 상조협동조합으로서는 후불제 하신다고 예, 예. 간단하게 얘기해 주신다면. 예, 모든 우리나라 어머니, 할머니들은 자기 마무리를 자식한테 부담을 지우기 싫어하는 마음에서 예. 어른들이 자발적으로 전부 다 자식들 모르게 상조에 가입해서 매월 불입금을 내고 있었거든요. 많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예. 참말로 그 폐지를 주셔서 모아가면서 매월 3만 원씩 내다 보니 어느새 난데없이 상조회사는 부도가 나서 내가 낸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예. 또 장례 서비스도 받을 수 없는 환경에 놓이다 보니까 그 할머니가 한탄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고 예. 제가 정의감이 생겨서 꼭 상조회사에 회비를 내면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가, 누구나 다 부담 없이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네.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 상조 장례 그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앞으로는 제가 오늘 선생님이랑 말씀드릴 때는 상포협동조합이라고 제가 용어를 좀 어떻게 하든 최대한 예, 잘 예. 기억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이 계기가 후불제를 도입하게 된 계기가 정말 너무 그렇죠. 아름답습니다. 사실은 네, 이사장님. TV에서 이렇게 보면서 아유 저런 딱한 일이 네. 혹은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나 이제 이 정도 상황이었는데 바로 네. 옆에서 보시고 예. 가는 마지막까지 재정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후불제를 도입하게 되셨고요. 친환경 건정 장례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장례 문화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크게 나누어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례 허식으로 인한 그 고비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인을 더 잘 모시겠다 하는 마음으로 또 그로 인해서 바가지 형태가 만나서 일어나는 문제인데요. 유골함을 넣어서 이래 봉안당에 그렇죠. 예. 모시기 위한 비용을 보면은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기본 180만 원에서 몇 천만 원, 상위 7천만 원 이상. 그러니까 이게 예. 어떻게 보면은 자식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 좀 잘 모시고 싶다는 마음을 좀 상술로 이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도 약간 로얄층 있고 그런 예, 거죠. 예. 아, 네. 그리고 또 장례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대표적인 품목이 이제 관가 삼배수입니다. 예, 그렇죠. 예, 향나무 관가 삼배수이는 부르는 게 값이고요. 아, 정말요? 예. 또한 우리 전통 장례 문화라고 알고 있는 것이 유족들은 전부 다 누구나 상을 당하면 팔에 완장을 차잖아요. 그리고 또 장식으로 아주 가득한 그 그렇죠. 예, 비용 또 삼배수이 이런 것이 사실은 전부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일본 잔재 문화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이러한 점을 좀 인식을 하고 예. 이제는 좀 검소하고 친환경 장례 문화를 위해서 네.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해 주시면 이 점은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정보기도 하고 저희가 좀 앞으로 나갈 바에 대한 좋은 정보니까 전통 문화를 갖다 쉽게 바꾸기가 어렵다라는 마음의 부담감이 있잖아요. 예, 근데 예. 거기서 좀 벗어날 수 있는 해방감을 줄 수 있는 말씀이시기 그렇죠. 때문에 그 점도 일단 명확하게 해놓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한테 인식 개선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예, 좋은 네. 말씀 주시고. 그리고 또 둘째는 이제 네. 환경 문제인데요. 네. 네. 대한민국은 이미 묘지 천국화가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은 묘지 면적 단위가 주거 지역의 3분의 1을 넘어가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다행인 것은 이제 하장률이 점차 늘어나고 예, 있습니다. 예, 예. 94년도 20%에 불과하던 하장률이 2015년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뭐 80% 이상 네. 그 많은 그 비율로 이제 점차 자리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또 하장을 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게 뭔가 하면은 하장으로 인한 공기가 오염이 되고 또 토양 오염으로 인해서 자연이 훼손되고 또 낙골당을 새로 짓기 위해서 또한 자연이 훼손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그 최근 검소하고 친환경적인 장례 문화의 관심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점차 있습니다. 이제 일제 잔재의 문화들이 사라지고 예. 원래 우리의 검소했던 그리고 친환경적인 장례식으로 관심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검소하고 친환경적인 장례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떤 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현재 상을 당하게 되면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보통 좋은 곳으로 내 부모님께 하려는 그런 마음들은 다 있습니다. 삼배수유와 또 오동나무관, 그 자기 유골함 항아리 있죠? 네네네. 그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날이 갈수록 상술이 심해지고 심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공해로 인한 환경 오염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친환경 장례적인 저희 나름대로 용품이 있는데요. 거기가 한지 수유와 또 한지 참숯 유골함이 있습니다. 한지로 만든 유골함이에요. 사기가 아니고 그리고 종이관을 통하여 장례를 치르는 과정을 계속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친환경적 장례 문화를 앞으로 확산시키는 운동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선생님은 학자 스타일이시고요. 선생님은 선생님 스타일이세요. 그래가지고.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이번 여름에 이제 어머니하고 제가 작별을 했는데 오셔서 장례 지도사 해주시는 분 역할이 생각보다 커요. 왜냐하면 이제 마음은 황망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러고 있는데 오시는 분이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위로도 해주시면서 이렇게 뭔가 같이 가주시는 어떤 느낌이 있으시면은 좀 그런데 오신 분이 이제 상술에 분명히 그거에 좀 그러신 분이 오시면 뭐 내내 불효 같고 내내 불쾌하고 가족들 간에도 뭐 추모할 수 있는 분위기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차분히 오셔서 이렇게 차분히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좀 마음이 놓여지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제가 좀 좋은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끝 마무리하셨네요. 이 한지 수의와 한지 유골함 또 종이 관이 굉장히 생소하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한지로 어떻게 만들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직접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이 지금 한지수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 한지라고 하면은 그 글씨를 쓰는 붓글씨를 쓰는 종이로만 인식하고 있었는데 임진이 외란 때 이순신 장군과 그 무군들이 입고 싸웠던 옷이 전부 한지 갑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지는 과학의 종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1000년을 지나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우리 전통 천년 섬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돌아가시면 누구나 삼배수의를 잇는 것이 우리의 전통으로 알고 있었지만은 지금부터는 이제 친환경 장례 문화로 개선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우리 상포협동조합에서는 한지수의를 개발해서 현재 유족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 착용감이 어떤가요, 혹시? 착용감은 지금 현재 뭐 3대보다는 더 부드럽고 따뜻하고 포근하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종이관인데요. 우리는 지금 현재 거의 90% 이상 누구나 다 오동나무 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오동나무 관이 전부 다 수입으로 인해서 또 그 사이에는 전부 다 그 화공약품인 본드가 첨가되어서 화장을 할 때 공기를 오염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주위에 흔한 재질로 만들어지는 종이관을 사용하게 되면은 화장 시간도 한 20분 정도 단축되면서 화장 효율성을 높이게 되고 또 이걸로 인해서 일거리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건 또 뭐죠? 아까 말씀하신 그 항아리구나. 이것은 이제 한지 참숯 유골 함이라고요. 지금 현재 지금까지 그 낙골당에 모셔져 있는 것은 전부 유약 성분으로 만들어진 그 항아리 유골함입니다.
그것이 지금 과거에 10년, 20년 지난 유골함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그것이 산업 폐기물로 분류가 돼 있지만 제대로 수거도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끼어져 버리고 그대로 묻히면서 수질 토양 오염에 심각한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지 찬순 유골함을 우리 상포에서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닥면과 테두리 또 위에 뚜껑 전체 사면이 정수기에 들어가는 찬숯 알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포되어서 냄새를 제거하고 습기를 제거하고 또 한지 자체가 이 습기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이제 썩거나 벌레 나오거나 이런 일을 제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한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온 건지 너무 궁금해요. 친환경적이고 자연을 지키고 또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네. 우리의 토속적인 모든 그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게 뭔가 고민하던 중에 우리의 천년 그 한지가 생각이 나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한지로 그러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갑옷이나 이런 것에도 이렇게 압착을 해서 했던 기술도 있었던 전통 기술이 있었던 것도 선생님께서 그렇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도 아마 무릎을 치게 하는 아이디어가 아니었나 발상의 전환이 딱 네. 이제 다 봤네요. 선생님 그러면 같이 또 오셔서 저희랑 같이 얘기 나누시죠. 네, 그리고 또 실물로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진짜? 네,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실물로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진으로만 봤을 땐 굉장히 궁금했는데 또 이렇게 실물로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것이 한지로 만든 한지수입니다. 네. 한 번만 주십시오. 와. 네, 생각보다 부드럽죠? 우와, 부드러워요. 이거 이런 느낌. 묻겠다. 네. 3회보다 훨씬 부드럽고 네. 가볍고. 이게 너무 예쁘네요. 이 수 놓은 게. 네. 이게 그러니까 여름에도 아무래도 이제 습기 조절 능력이 그렇지. 있으니까 좀 나을 것 같고요. 예. 이게 앉아보시고 이제 착용하신 분들이 일어나고 앉고 한 3일 정도 하실 때도 전혀 뭐 해지거나 뭐 이런 그런 컴플레인은 안 들어오시고요. 그렇죠. 예. 네. 고조선 시대부터 지금까지 안 변한 게 뭔가 하면은 지금도 그 수의 입히기 전에 모든 그 시신은 한지로 한번 싸고 나서 수의를 입히고 그건 맞습니다. 지금도 또 그 개장을 해서 묘지 이장을 할 때도 전부 다 그 유골은 한지에 싸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한지에는 그 니그닌 성분, 항암 성분 자체가 내포되어 있어서 벌레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와, 너무 신기합니다. 이제 좀 만져보고 싶어서 제가 좀 결례를 무릅쓰고 제가 좀 부탁을 드렸고요. 그게 지금 남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골함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것이 이제 100%그 한지로 만든 그냥 봤을 땐 전 석고 같았어요. 처음에. 유골함인데요. 이거 보시면은 그렇구나. 솥이 흔들면 들어있네요. 소리가 나요. 숯이 들어가요. 요게 그 안에도 아래 내벽과 테두리 네. 또 요게 속뚜껑 여기는 전부 다 이게 숯으로 들어가서 네. 흔들면 소리가 납니다. 이 참숯은 그 미세한 냄새를 제거하고 습기를 흡수하고 그러니까요. 또 한지 역시 똑같은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지를 갖다가 과학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로 그 유골을 안치를 해서 모시게 되면은 네. 이제 썩거나 냄새 나거나 벌레 생기거나 이런 거를 방지할 수도 있고 또 이대로 매립을 해도 친자연 환경적이고 그냥 뭐 이대로 또 버려도 환경적이고 해서 이제 그런 것을 수질 토양 오염을 막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개발해서 유족들한테 보급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들어봐도 되나요? 이게 굉장히 가벼워 보여요. 진짜. 그리고 이제 그 그림을 이렇게 부조로 이렇게 모양을 넣으셨잖아요. 이게 물론 이 나름대로 시각적인 아름다움도 있는데 이렇게 잡았을 때 이
잡혀지는 요즘 말로 이제 그립감이죠. 잡았을 때 미끄러지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손을 이렇게 보호해 주니까 그것도 실용하고 미도 잘 갖춰진 그런 아이디어이신 것 같아가지고요. 아주 이거는 다들 좋아하시지 않나 싶네요. 생각보다 이게 큰일 나잖아요. 네,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냥 봤을 때는 이 친구 버틸 수 있을까 했는데 아, 그러네요. 그렇죠. 내구성이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실은 그 전체적으로 보면 항아리보다 더 단단하죠.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잘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갖고 오시느라 좀 불편하셨을 텐데 네.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직접 보시니까 훨씬 더 좋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직접 보니까 그렇거든요. 네.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네. 잘 모시고 싶은 마음과, 그죠, 선생님? 그리고 친환경으로 해야겠다라는 데서 이렇게 균형을 찾으시려는 노력을 제가 본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지금 선생님 지금 장례용품뿐 아니고요. 그리고 네. 이제 또 화장, 매장, 뭐 방식들, 그리고 이제 친환경 장례도 이제 몇 가지가 좀 있잖아요. 네, 네, 있습니다. 그 설명도 좀 해주시죠. 네, 요즘은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전에 예. 매장을 좀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최근에는 자연장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수목장 얘기도 제가 많이 듣고요. 그렇죠. 예. 수목장도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자연장의 종류는 아까 말씀하신 그 수목장과 그다음에 잔디장과 화초형 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다장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러한 장례는 화장한 다음에 고인의 분고를 가지고 수목이나 화초나 잔디 그 주민의 밑에 네. 그다음에 주변에 묻어서 매장하는 것을 장사하는 것을 그걸 자연장이라고 예, 합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화장한 다음에 그 분고를 바다에 가서 바다에 뿌리는 것을 바다장이라고 합니다. 예, 그게 바다장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방법들이 다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 좀 친화적인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장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예, 자연 친화적이며 그리고 면적을 적게 차지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면서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해지고 또 일반 묘지, 우리가 묘지를 보면은 좀 혐오감이 있잖아요. 이런 혐오감도 또 줄어들게 되고, 네,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작년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네. 자연장의 선호도가요 45.5%에 많이 늘어났어요, 진짜. 그 육박하는 예, 것으로 예, 지금 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에 따라 전국의 자연장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요. 작년 기준치에 비해 2,021곳이 현재 존재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꽤 많네요. 예. 그래서 이로 볼 때 앞으로 자연장에 대한 예. 국민들의 관심은 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장례 문화가 이제 동아시아 쪽으로 해서 이제 좀 독특하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좀 어느 정도 변화의 바람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른바 셀프 장례라고 하는데요. 셀프 장례가 셀프 장례. 예. 셀프 장례가 각광을 받는 이유는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간소한 장례 절차를 밟기 위해서고요. 네네. 둘째는 그 홀로 죽음을 맞이하면서 스스로 본인의 장례 계획을 미리 계획하는 경우가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고독사 문제, 저희가 이제 계속 지금 고령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고령화 문제 중에서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하든 좀 피하고 삶의 질 쪽으로 가고 싶은 얘기가 고독사가 좀 적었으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일본은 준비하는 시간 없이 바로 닥치니까 일단 나름대로 또 셀프 장례라는 게 또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나 본데 저희는 좀 다른 차원에서 셀프 장례를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이 고독사라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 네. 좀 더 다른 차원에서 그죠?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예. 두 번째 이유보다는요, 첫 번째 이유가 더 각광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일본이나 우리나 이 높은 장례 비용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장례 비용을 줄이는 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 한을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다 보면은 네, 거기에 예.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일반 소비자들께서 모르는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2015년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요. 평균 장례 비용이 1,380만 8천 원이라고 이게 들어간다고 지금 통계에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갑작스럽게 상을 당하게 되면은 먼저
어려운 사람들은 장례비 걱정부터 할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 안을 정보 시스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들어가다 보면은 시설 사용 장례 시설과 네. 또 장례 용품 비용 등을 그 정보 같은 것을 전부 다 공유해서 네. 또 비교해 봄으로써 또 알아보면은 장례비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장례 시설 종류와 또 지역에 따라 장례 비용도 전체적으로 다 비교해 볼 수가 있고요. 예. 네. 또 시설별 장례 용품 가격도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장례식장에 갖춰져 있는 편의 시설과 또 빈소 임대료 가격이요. 또 큰 것은 또 비싸고 작은 것은 또 가격이 좀 내려가겠죠. 이런 거. 그리고 또 입간 용품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모두 세세하게 정보가 지금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알아보시면 참 좋을 것 상주들이 같습니다.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고 준비를 하면 저도 상술로 접근하시는 그렇죠. 분들한테는 좀 효과적인 많이 도움을 있죠.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이제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착한 장례 서비스라는 게 여기 또 있어요. 있네요. 예. 그 이런 것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추모시설과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을 연계해서 이런 것도 방법이네요. 연계해서 저렴하게 장례를 치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모르신 분들이 있는데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지자체별로 장례 지원금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예, 그것 또한 확인해서 알아보시고 그 장례에 주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좋은 정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생각보다 이 상술에 현혹되지 않을 그런 많은 팁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전하고 친환경적인 장례를 위해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소개해 주시죠. 본인이 죽기 전에 미리 사전 장례 의향서를 써두시면은 유족 되시는 분들이 고인의 뜻에 맞는 장례를 치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 장례 의향서를 써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래서 선생님도 그죠? 우리 유엔 씨도 사전 장례 의향서 저희가 받았어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은 젊어가지고 이런 거 보면서 막 놀래던데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좀 해봤어요. 작가님이 오셔서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해봤는데 나름대로 한 10개 정도 질문항이 있고요. 유엔 씨 한번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볼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떻게는 이걸 하는데 유엔 씨는 제 걸 자꾸 컨닝하는 거예요. 무슨 장례 그거를 왜 컨닝하는지 제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는데 아무튼 뭐 컨닝하시면서 이렇게 했는데 한번 어떤지 조금 서로주고 한번 볼게요. 저는 기본 원칙이 있거든요. 여기에 부고는 이제 나의 죽음을 좀 널리 알리기 바란다가 있고 그냥 알려야 할 사람에게만 알리기 바란다. 그리고 장례식 치르고 나서 알리기 바란다 이런 거였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냥 알려야 할 사람에게 알리기 바란다 이렇게 했고요. 유엔 씨는요? 저는 어차피 다 알지 않을까 누구나. 그러면 수소문 끝에 알게 되는 것보다는 그냥 나의 죽음을 널리 알려주길 바란다라고 동그라미 쳤습니다. 네, 나의 죽음을 널리 알리기 바란다. 그죠?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분과는 사뭇 다른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장례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일단 가급적 간소하게 치르길 바란다 했고요. 유엔 씨는 그렇게 하셨고. 네, 컨닝했습니다. 장례 형식은? 컨닝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거는 뭐랄까 알고 하는 건 아니고 좀 더 간소한 방식이 있고 그냥 사회적 합의 안에서 그냥 최대한 좋으면 저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일단 여기서는 그냥 일단 전통식으로 가되 좀 간소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통식으로 했고요. 부의금 조화는 이거는 전혀 안 받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자식한테 물어봐야 될 문제 같아가지고 일단은 뭐 관례에 따라 하길 바란다 했고 이엔 씨는? 관례에 따라 하길 바란다. 왜 웃으시죠? 그냥 갑자기 이렇게 웃으면 안 해. 그 음식 대접 어떻게 하셨어요? 음식 등을 잘 대접해주길 바란다. 그렇구나. 음식 등을 잘 대접해주기 바란다. 근데 저는 그냥 뭐 정성스럽게 대접해주기 바란다. 간단히. 제가 이제 좀 다녀보니까 뭐 그렇게 잘 먹어봤자 그거고요. 또 못 먹어봤자 그래서 그냥 정성스럽게만 음식이 나오면 그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했고요. 염습은 어떻게 하셨어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주기를 바란다. 저도 뭐 잘은 모르겠으나 그냥 저도 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한지로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수위는요. 네. 저는 네. 내가 평소에 즐겨 입던 옷으로 대신 해주기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런 나라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렇죠. 고인의 뜻 따라서 입었던 옷 해주시는 데도 많고. 저는 그냥 검소한 전통 수의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제가 이거 알았으면 가로 열고 한지 수의 이렇게 그리고 너희도 그거 입어라. 제가 이제 그 얘기 하면 좋을 것 같고. 이 3번을 선택하시는 분이 별로 없나요? 평소 내가 입던 옷으로 해주길 바란다. 지금 점차 늘어나고 무조건 있습니다. 늘어나고 네. 있죠. 본래 수위는 네. 3배 수위가 아니고 뭐 이게 이렇게 안도할 일이야? 평소 즐겨 입던 옷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원래 평소에 즐겨 입던 옷이었다고요. 그러니까요. 맞죠? 예, 물론입니다. 그럼 뭐 네. 어떤 옷이었을까 궁금 잠깐 하고요. 관에서는 저는 그냥 네, 소박한 소박한 관이에요. 관을 저는 진짜 선택해주길 평소에 바란다. 그 관에 들어가는 것들 중에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많아가지고요. 좀 소박한 관이야. 근데 오늘 그 관 보니까 뭐 다른 선택 안 해도 될 것 같고. 네, 화장해주기를 바란다. 예. 시신 처리가 있는데요. 예. 시신은 화장해주기 바란다. 예, 그러셨구나. 저는 요즘 심각하게 고민 중이에요. 기증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그래서 그것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의학적 연구나 활용 목적으로 기증하기 바란다 쪽으로 저는 이제 빨리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려고 하고요. 이 기증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이거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아니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많지 않죠. 예, 근데 요즘 일부 당신 때는 해야 돼. 당신 때는 점점 이런 사회적 인식이 일어나서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내 피부도 주고 눈도 주고 늘어나는 좋을 거 있으면 점점 주고 아, 가는 늘어나는 거죠. 추세인가요? 예, 저도 그렇게.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네. 하고 화장하는 경우니까 유골은 어떻게 하실래요? 자연장이요. 자연장. 네. 아까 선생님 설명 들었잖아요. 네. 그 중에 어떤 거가 좋으시겠어요? 저는 나무가 될래요. 그래서 수목장? 네. 알았어요. 그리고 사무제하고 사구제 이런 거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네, 잘 유엔 씨는 몰라요. 사실 가족끼리 추모만 해도 충분한 것 같고 사실 또 안 해도 그만인데 그래서 저는 그냥 가족끼리 뭐 어디 가지도 말고 뭐 절에도 가지 말고요. 뭐 어디 가지면 그냥 같이 모여서 차나 한잔 하면서 내 얘기 해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더 좋습니다. 예, 그 정도 생각이고 기타는 뭐 이거는 큰 상상력이 없어서요. 안 썼고요. 유엔 씨는 좀 썼죠. 저는 썼는데요. 이 배경음악, 기타의 배경음악이라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10번 마지막 항목은 기타인데요. 영정사진, 재단 장식, 배경음악 등에 대한 나의 의견을 밝히라고 써 있어서 저는 배경음악에 대해서 저의 주관을 썼는데 좀 우중충하고 좀 슬픈 음악보다는 조금 사랑스러운 음악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물론이죠. 고인의 뜻과 그 고인의 성격과 평소에 지내셨던 그거대로 하는 거니까 네. 누구든 유엔 씨가 이렇게 안 해도 분명히 가족들이 사랑스러운 음악을 해줄 거야. 그거는 있고 네. 저희가 이렇게 웃으면서 한번 해봤어요. 네, 선생님. 네. 근데 사실 이제 또 이렇게 가까우신 분들도 담담하게 하시면서도 또 이렇게 뭐 이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해봤는데 큰 신뢰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근데 다만 이렇게 해보면서도 느낌이 그래 이거는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가는 네. 게 같아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네. 선생님 설명 듣고 나니까 좀 더 명확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나름 좀 유익했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유엔 씨도 어때요? 유엔 씨도 유익한 시간이었나요? 네. 저는 궁금한 게 좀 다른 분들은 좀 대체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게 왜 궁금해? 의향이 다 취향이 다 다르니까 다르신가요? 아, 그런가요? 이게 뭐가 불안해? 얘기해봐. 아, 뭐가 불안하진 불안해? 않고요? 그러니까 어떤 게 불안해? 그게 있잖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네. 사전 장례 의향서를 예. 나의 장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정해 놓으면은 네. 자식들이 죄책감 없이 제가 그 부모의 말씀이에요, 선생님. 원한 대로 예, 치러지면은 허대 허식이라든가 예, 맞아요. 이렇게 상업화로 인한 고급화 맞습니다. 이런 것이 조금 줄어들면서 실용적인 그러니까요. 친환경 장례 문화로 맞네요. 자리를 잡지 않을까 해서 네. 예, 아주 좋은 시간 가졌고요, 선생님. 그럼 또 얘기 좀 더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친환경 장례 지도사는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등 장례를 진행하는 기본적인 장례 지도사의 업무를 하고요. 이외에도 한지 수의, 한지 유골함 등 친환경 장례용품 사용을 유도하며 친환경 장례 문화를 선도하는 일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저희가 또 항상 이렇게 여쭤보는 게 어떻게 이렇게 신직업을 하게 되셨냐 여쭤봐요. 근데 오늘은 이제 선생님께서 친환경 장례 지도사가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그 계기가 제가 좀 궁금합니다. 계기가 참 많습니다. 저희가 길게는 마시고 한번 짧게 얘기해 그럼 주시죠. 짧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거에 지금 허례허식 등으로 인한 장례 문화로 인하여 과도한 장례 비용과 용품들이 지금도 현재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또한 선불식 상조 회사들 보면은 그 사람들의 폐단이 많이 보았고요. 지금도 엄청 좀 많이 안 좋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봄으로써 그리고 또 소비자들에게 좋은 것을 전해주고 이런 좋은 상품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폐단들을 제가 차츰차츰 보다 보니까 이제는 좀 새로운 것을 찾다 봤거든요. 그러다가 고민 끝에 후불식 상조 회사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친환경 장례 문화가 결합이 돼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우리 고객들 소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장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그런 방식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또 친환경 장례 지도사로 전환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일 하셨습니까? 그전에는 저는 또 새로운데요. 다이아몬드 보석 감정사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성격이 차분하셔서 감정 잘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보석을 상대하다 보니까 취급을 하다 보니까 좀 일반 소비자들이 상류층 고객들을 많이 상대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일반 서민들하고 함께 하고 싶은 일이 뭐 없을까 한번 또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 많이 찾아보고 너무 이렇게 토건적인 그런 부분에만 내가 있는 것 같다. 이게 그게 좋지가 않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 장례라는 문화를 또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또 알아보고 또 공부를 하고 그러다가 장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시는 고인과 함께 한다는 그 업이 장례 지도사의 그 업이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해서 장례 지도사라는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한 10여 년 넘게 현재 이 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 와중에요. 뭐 좋은 일도 있고 좀 안 좋은 일도 있겠지만 항상 보람을 느끼고 또 후회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친환경 장례 지도사가 되는 방법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관련된 직업과 장례 지도사라는 직업이 만난 일종의 창직 개념의 직업인데요. 따라서 장례 지도사로 활동 후 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누구든지 장례 지도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장례 지도사로 보통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장례 지도사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으로서 교육 과정을 또 밟아야 됩니다. 교육 과정은 300시간을 이수해야 되고요. 또 신규 대상자의 경우 이론 강의가 150시간, 또 실기 연습이 100시간. 이걸 다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 실습이 있어요. 이거 중요하겠네요. 네네, 현장 실습을 가야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50시간을 이수해야 되고요. 아마 이거는 허들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중요한 거는 진짜 이제 실기하고 현장 실습에서 정말 더 많은 걸 해야 되니까 그런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친환경 장례 지도사가 활동할 수 있는 곳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그게 참 어려운데요. 친환경 장례를 권장하는 상조회사나 현재요. 또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는 아직까지는 많지 않습니다. 수지가 안 맞는다 생각하시겠죠?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친환경 장례 지도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이렇게 창업을 하거나 예. 또 관련된 업체를 찾아봐서 예. 많은 그런 노력을 해야 그쪽으로 가서 취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거의 뭐 선두에서 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결코 쉬운 그렇습니다. 길은 예, 아닌데 예. 왜냐면 창업도 하셔야 되고 막 이래야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선생님. 일반 장례 지도사 경우는요. 일반 장례 지도사 경우 현재 있는 분들은 그렇죠. 예. 주로 병원 내 장례식장이나요. 그리고 전문 장례식장 그리고 이런 상주 업체 그렇죠. 요즘 많이 거기 있죠. 이런 데에 취업을 하거나 예. 그리고 또 장례 용품을 또 관리하는 이 단체가 또 있어요. 아, 그러네요. 예. 이런 데도 본인들이 창업을 해서 또 그런 데로 또 일을 전환해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김한태 선생님, 좀 활동하시면서 사실 이제 막 정말 발을 뛰는 분야고요. 이제 정말 이제 퍼져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좀 보람도 느끼셨을 때도 있으시고 또 아이고 힘들다 뭐 이런 생각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냥 보람 쪽으로 좀 여쭤볼게요. 네,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까지 해오면서 예. 힘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아, 예, 정말요?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된다 하는 예, 그런 예. 사명감을 가지고 예. 일을 하게 됐는데요. 이 장례 일은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없거든요. 예,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예. 제가 하고 있다는 것 자체의 보람을 아, 갖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가시는 분들을 예, 우리는 예. 자주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생전에 모르시던 분들이 접하게 되면은 그분들은 비록 눈은 감았지만은 예. 돌아가신 그 모습에서 늘 우리는 그 소통하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예, 그리고 예. 또, 참 이런 분은 생전에 찾아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생전에 못 찾아뵙고 못 다른 것이 조금 그런 아쉬움을 많이 가지면서 또 그분들한테 최대한 정성을 또 다하게 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상당한 보람을 갖고 그러시군요. 있습니다. 제가 전에 꽤 오래된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서 이제 그 옛날 장례, 그러니까 장의사라고 하는 이제 네. 시골에 네. 이제 장의사를 이제 차려놓고 거기서 이제 계속 장의사 일을 하셨던 분이 있었던 얘기를 다뤘던 영화가 있었어요. 제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거기서 주인공으로 나오셨던 분이 아마 오형경 선생님이셨을 거예요. 그 배우 그분이 이거 아무나 못하는 일을 한다 그러셨거든요. 할아버지 왜 하세요? 뭐 가족들이 막 그러고 하고 막 그랬더니 그래서 야 이놈아 이게 아무나 못하니까 내가 하는 거지 이러셨어요. 그래서 근데 영화 보면서도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는데 오늘 두 분 선생님한테도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제가 듣네요. 예. 자 이전 선생님 네. 같은 질문입니다. 네, 보람된 일 좀 얘기해 주시죠. 그 장례를 치르다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 얼마 전에 고령이신 108세 되신 고인을 제 손으로 모신 적이 있어요. 예. 요새도 많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피부가 굉장히 좋으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가족분들이 그만큼의 고인한테 정성을 쏟고 관리를 하셨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가족들은 사남 3녀를 두셨는데 서로 우애가 있고 단합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검소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은 유족 조문객들 오시는 그것을 중점을 두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고인에게만 중점을 두고 고인의 관심을 가지고 그분께 뜻을 다해서 좋은 거 보내드려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네. 그런 장례를 저희가 하다 보면 굉장히 뜻깊고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뜻대로 저희는 장례를 3일 동안 자치로 드리고 마지막 날 이제 우리 상주님들께서는 또 이제 예기치 못하게 앞으로 있는 사무제와 사식구제, 항우 이런 또 제사 이런 것도 저희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또 와서 좀 해달라는 식으로 맡아서 해달라 앞으로 이런 말씀도 많이 듣고 이런 것을 할 때는 굉장히 뜻깊고 또 감회가 있고 그러실 것 또 같아요. 보람도 많이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 장례지도사의 진출 분야입니다. 친환경 장례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 거의 없다 보니 활동 범위가 좁은 편인데요. 기본적으로 기존의 장례지도사와 마찬가지로 병원 내 장례식장을 비롯해 상주업체에서 주로 활동합니다.
저희가 또 항상 이렇게 또 정보 차원에서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라는 질문 드리거든요. 이거는 그냥 보통 장례지도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네,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예. 지금 친환경 장례지도사로 이 금액을 저희가 처음에 보수를 받는다는 것은 좀 힘들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좀 일반 장례지도사들이 지금 기존에 직장에서 일하는 예. 그 금액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신입이 받는 금액은 연봉 2,800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신입, 예. 네, 신입이에요. 예. 그 경력자가 지금 받는 연봉은요. 연봉이 3,800에서 한 4천 정도 이렇게 본다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이준현 선생 같으신 분은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많이 받으실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친환경 장례 문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그동안에 제도적으로, 인식적으로 어려움이나 아쉬움이 있으셨을 텐데 어떤 게 오늘은 아쉬움 있을까요? 없이 얘기 다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좋은 지금 기회니까요. 현재 예. 우리가 협동조합법이 2012년도 12월 31일부로 발효가 돼서 만들어진 그 신생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예, 예.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그런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지금 협동조합들이 창업은 많이 했지만 그 외에 문 닫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제도가 뭔가 하면은 사회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현재 그 매출을 기준으로 전부 다 그러니까요. 잣대를 예. 갖다 들이대니까 예, 예. 처음 시작하는 협동조합의 매출이 뭐가 있겠어요? 전부 다 계속 만들고 개발하고 투자하고 그렇죠. 하는 그런 마당에 사실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직접적으로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아쉽죠. 그리고 또 국민들께서는 이 친환경 장례라고 하니까 종이간 쓴다, 한지수이 쓴다 이러다 보니까 혹시 싸구려 아닌가 이런 인식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런 인식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예. 네, 오늘 방송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셔서 그런 인식이 다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서도 아쉬운 점이 있으셨다면? 현재 친환경 장례 용품을 가지고 현재 기존 장례식장이나 전문 장례식장에 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좀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장례식장 여기에 있는 용품들을 아직도 다 써야 된다는 그런 고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유족들께서도 친환경 장례 용품을 가지고 저희는 그걸로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도 평상 장례식장에 가면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이 아직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이 장례식장 자체도 조금 이런 걸 좀 새로 바꿔서 좀 받아들였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두 분 선생님 말씀하셨고 저도 동감하는 것처럼 일단 고인이 일단 결정을 해주신 게 일단 정말 좋다. 일단 그게 제일 좋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인식 전환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에요. 중요한 시점이고 그다음에 고인이 그러시면 이제 자제분 그다음에 이제 가족분들도 그 뜻을 한번 잘 새겨보고 그래 이게 그냥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도 이게 훨씬 더 이익이겠다라는 차원으로 좀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연환경 얘기 다 하셨기 때문에 이게 후손하고도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근시안적인 것보다는 좀 넓은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저도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공식 질문이에요, 선생님. 예. 일단 이거는 김한태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친환경 장례지도사 전망 일단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매년 사망자 숫자가 2만에서 3만 명씩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늘어나는가 하면은 2072년까지 가야만 사망자 감소 상태가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2014년도 24만 명 돌아가셨는데 2016년도에는 28만 6천 명 이상 돌아가셨거든요. 벌써 몇 년 사이에 한 4만 정도가 증가된 추세고요. 이것이 앞으로 계속 증가되다 보면은 친환경 장례 지도사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야 되고 그분들의 일자리는 엄청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령화로 가다 보면서 이제 그 경제적인 관념이 이런 게 많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혼자 사는 주거비, 생활비 이런 문제도 분명히 바뀌어 갈 것이고 그렇다고 했을 때는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다라는 원초적인 생각 플러스 좀 더 환경, 뭐 저희가 했던 좋은 얘기들 같이 엮어보면 확실히 조금 이런 비용의 문제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어서도 친환경 쪽으로 이렇게 선회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부모님의 그 가정 의례를 담당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형제들은 한 가정에 보통 3형제, 5형제, 7형제까지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형제들이 다 각자 분담을 했는데 10년에서 20년 후에는 내가 낳은 자식은 둘밖에 없거든요. 이 둘이서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맞습니다. 또 자기 자식을 양육을 하고 하면서 네 분의 양가 부모님 장례까지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예. 이것이 정확한 저는 이제 지적이세요. 걱정이 예, 예.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은 지금부터 이 문화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 예. 바꿔야 되고 정착시켜야 된다. 뭐 새롭게 문화하자 뭐 이렇게 얘기는 좋은데 이게 관념적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좀 어렵습니다. 예, 근데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예, 예. 비용서부터 해서 그다음에 자식이 이렇게 없는데 어떻게 이걸 다 부담하겠는가라는 차원, 그다음에 여기에 얹어서 이제 문화적인 의식 차원까지 얹혀지니까 아무래도 좀 전망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좀 밝게 보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친환경 장례 지도사의 전망입니다. 기존 장례의 고비용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환경오염이 적은 친환경 장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매장이나 화장이 아닌 자연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친환경 장례 지도사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계획이나 바람이 있다면 뭘까요? 모든 고객들이 좀 이 장례 문화를 좀 보는 관점을 좀 바꿔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좀 보여주기식 이런 좀 큰 거, 좋은 거 이런 것을 떠나서 이제 또 오로지 고인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례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친환경적인 장례 문화와 또 후불제 상조와 이 문화가 자리를 잡아서 그러면은 유족분들한테 부담이 덜 주게 되거든요. 이런 방법대로 가게 되면은 그럼으로써 이 부담이 또 모든 게 다 고인한테 다 돌아갈 수가 있고 그러면 장례는 참 친환경적으로 장례가 이루어지다 보면은 좋거든요. 저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앞으로 그런 바람으로 계속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사장님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네, 저는 지금도 늘 활동하고 있지만은 친환경 장례 복지 사업을 정착시켜서 장례는 부의 상징이 아닌 누구나 평등한 추모의 건전한 장례 문화를 발전시키고 정착시키는 일, 그 일을 전담해서 그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선생님 모두 건승하시고 그 꿈 이루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친환경 장례 지도사에 대해서 알아본 신제급의 발견, 오늘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종현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한태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친환경 장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노력들이 전 세계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그 묘명 밑에요. 그 단지 거대한 그 씨앗 모양의 캡슐에다가 시신을 넣고 매장하는 장례 방식이 개발되기도 했고요. 스웨덴에서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던 급속 냉동 그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다음 자금 입지로 분해해서 이제 매장하는 빙장이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다 친환경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새로운 장례 문화에 대한 고민이 낳은 여러 가지 장례 형태들인데요. 이처럼 앞으로 친환경 장례 문화가 정착이 되면서 친환경 장례 지도사들의 역할도 더 커지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직업의 발견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